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금요일 손봉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감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가 싶었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감소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다시 또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수치를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체크를 해보시면 다우지수는 0.04%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35,499선의 거래를 마쳐줬고요. 대형주기수 S&P 500 지수 0.3%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4,46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오랜만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0.35%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4,816선의 거래를 마쳐줬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이 분위기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씩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 역시도 1,9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1,9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더 사적 모임은 자제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에서는 1%대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도 힘을 더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1.25%의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168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1.96%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33선에서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살펴보시면요. 선물지수도 1%대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16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지수의 하락세가 큰 만큼 하락하는 종목수가 양대 시장에서 모두 많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839종목은 내리고 있지만 60종목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1295종목은 하락하고 있지만 115종목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우리 거래소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센 상황입니다. 지금 기관과 개인은 각각 2,789억 원, 개인 투자자는 8,113억 원을 담아내고 있지만 외국인이 1조 원이 넘는 규모를 덜어내고 있습니다. 환율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지금 수급이 지금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많이 지금 발을 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1조 1,029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626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703억 원을 덜어내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2,408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아무래도 하락세가 더 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종목 내에서 빨간불을 켜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이 유일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두 종목 크게 힘을 내지 못하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86%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4,800원 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결국에 1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9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지금 네이버에게 시총 2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네이버 역시도 0.79%의 낙폭을 보이면서 43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총 차이를 봤을 때도 1조 원 정도 차이밖에 지금 나지가 않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DB하이텍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니라고 부정 공시가 나와주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2.95%, 3.11%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62,300원, 4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래프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조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그래도 사흘 만에 주가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5%, 72%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41만 3,500원에 주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962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좀 잘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고가보다 조금 빠지면서 윗꼬리를 단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대 상승률을 여전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는 역시나 파란불이 더 많이 켜져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만이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CTC 바이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에서 9%대, 9%대 급등 양상을 지금 펼쳐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3,400원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조영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가 경영 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방테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소식과 더불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음악병실과 관련한 사업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2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고요. 68,5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쇼박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슈를 한번 보니까요. 넷플릭스와 OTT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지금 장 초반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티어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따상을 기록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오늘 역시도 주가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22%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4,95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는 만큼 은행 업종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카카오뱅크에서만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업종에서는 역시나 하락세가 짙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이 그중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3.67%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KC텍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5.93%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진과 ST바이오센서도 많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전기전자, 종이목재, 기계 업종에서도 2%대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든 업종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4% 가까이 빠지는 가운데 네오위즈홀딩스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8%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요. 한빛소프트와 룽토코리아도 5%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금속과 종이목재, 출판 매체목재, 일반 전기전자에서도 3%대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카카오게임즈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메이드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펄어비스와 LNF, 원익 P&E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휴가 잘 보내고 오셨어요? 많이 쉬다 왔습니다. 네, 표정을 보니까 네. 잘 쉬다 오신 것 같아요. 사실은 또, 여기 또 설명하니까 약간 뭔가 다시 재입사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뭔가 그런가요? 새롭습니다. 굉장히, 근데 제가 쉬면서 봤는데, 네. 주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지더라고요. 진짜요? 주시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특히 어제 SK하이닉스랑 그 급락하는 것도 보고, 네. 역시 제가 자리를 지켜야 맞아요. 시장이 또 꿋꿋하게 또 서는 거 아닌가. 버틸 수 이런 있다. 생각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가 또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네. 2,200명까지도 올라가고 그래서 야, 이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구나라는 거를 또 느끼고 또 저 자신에 대한 네.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하고. 네, 여러 네.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또 이제 반도체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요즘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든요. 요즘 주가 추이를 좀 먼저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거의 뭐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어제부터 해서 어제도 SK 하이닉스가 뭐 4% 5% 네. 그저께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1% 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오늘은 3.5%나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거 SK 하이닉스는 뭐 1% 떨어졌는데 10만 원 선이 무너졌어요. 네. 지금. 야, 이 무너져가지고 어제와 또 그저께 엄청난 하락세가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5%대 하락 나타났고 또 8월 11일은 또 SK 하이닉스가 6.2% 하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추세가 완전히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이제 여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내려간 이런 엄청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엄청나게 약세인데 74,000원대입니다. 74,000원. 그래서 야, 삼성전자도 이거 지금 이때 올해 초까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이끄는 주역이었거든요. 시장을 이렇게 1월까지 해서 96,800원까지 갔던 삼성전자가 무려 8개월 동안 약세를 하더니 야,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하면서 오늘 74,000원대 이러다가 뭐 7만 원 선이 깨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까지 좀 들고 있는데요. 추세가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상황은 많이 현재 심리적인 부분에서 크게 약세인 상황. 하지만 여러분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크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의 자금력이 아직까지는 된다. 근데 자금력이 돼야 돼요. 이거 만약에 지금 자금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투자를 계속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분의 돈이 있어야 돼요.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분의 돈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또 이렇게 지키자라고 방송에서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주식 비중을 늘려나갈 때다. 주식 비중을 저번에 이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네. 주식 비중 60% 또 현금 비중 40%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지금은 주식 비중을 65%까지 이렇게 5%가량 더 늘려나가는 전략. 그리고 현금 비중은 역시 또 35% 갖고 있는 이런 전략으로 해서 주식을 이런 반도체주를 사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엄청나게 또 좋은 기회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코스피 시총 1, 2위에 위치한 이 반도체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지금 3,200선까지도 무너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전문가님? 네,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안 좋게 네. 평가를 했습니다. 그 디램 가격의 하락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좀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디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낸드 플래시는 괜찮다. 플래시 메모리 업계는 전망이 좋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디램 가격의 하락세를 좀 꼬집었기 때문에 이 점이 SK 하이닉스가 또 디램을 또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것이 많이 SK 하이닉스에 반영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역시 모건 스탠리의 이 업계의 부정적인 시각 네. 이 점에 많이 비중 축소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어쨌든 이런 비중 축소라는 부분과 목표 가격 하락 이런 점들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어쨌든 큰 범위 안에서는 다시 한번 또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여력 있다. 네. 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지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총 2위 자리도 위태하고 오늘은 또 시총 2위 자리 중간중간 뺏기기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네이버라든가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또 2위를 찬탈하기도 하고 네. 다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다시 또 SK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크게 했던 종목은 네. 또 다시 급등을 크게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V자 반등이 당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고, 지금은 뭐 2위, 3위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 네. 근데 네이버는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는 지금 추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것들이 무작정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그 급락세가 어느 정도의 다시 한번 V자 반등이나 아니면 U자 반등, W자 반등을 이뤄낸다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또 2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이런 D램 가격이 뭐 최대 4분기 때 5%가량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춘 게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내부적으로 탄탄합니다. 이런 그냥 한 가지 이슈 이런 걸로 이렇게 막 흔들려 가지고 회사가 몰락의 길을 걷고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이미 뭐 D램 말고도 여러 중요한 반도체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사되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반도체주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과 또 보유하신 분들 각각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단기적으로 이제 뭐 확 올라간다 이런 네. 기대를 갖고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서 점진적으로 사모으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 적금을 들었다라는 주식 생각으로 적금.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요. 반도체는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돼버렸죠. 지금 여기 이 자리,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결국은 뭐 이런 방송 설비라던가 아니면은 노트북 그리고 또 핸드폰 모든 것들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에서 이게 지금 뭐 단기적으로 D램 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이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원래 이렇게 주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곡선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낸드 플래시라던가 또 다른 여러 반도체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뭐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설비 확대, 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양이 부족해서 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말들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전기차 산업의 혁신, 이런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결국은 반도체는 생활상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핸드폰 한 개 쓰는 사람도 나중에 뭐 두 개, 세 개도 쓰는 사람도 지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 태블릿 PC, 또 노트북 쓰다가 또 데스크탑 컴퓨터도 쓰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자동차에도 컴퓨터가 달리고 냉장고에도 컴퓨터가 달리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활상의 이런 것들에 다 컴퓨터가 탑재되는 겁니다. 탑재돼서 이제 모든 망이 하나로 이어져서 이제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에어컨에도 컴퓨터가 들어가고, 뭐 냉장고에도 컴퓨터 들어가고, 가스레인지도 컴퓨터 들어가서 내가 밖에서도 가스레인지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의 핵심이 반도체다라고 봤을 때, 자동차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멀리 있어도 내가 자동차가 문이 잠겼나 안 잠겼나 이런 거를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핸드폰 앱만 딱 들어가서 보면요, 잠글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부산에 있는 자동차 문을 잠글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에 있는 자동차 에어컨을 킬 수도 있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지 이게 축소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반도체가 한 개 필요하던 게 두 개, 세 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업계가 주저앉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앞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싼 기계 가격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수의 전략, 이때까지 꽁꽁 싸매고 아껴뒀던 그 현금 있잖아요. 현금을 이제는 좀 풀 때가 됐어요. 이제는 살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말자, 현금 갖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왜냐면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네. 신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미스터 마켓의 변심에 따라서, 변덕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만에 가까운 거고, 다만 그 미스터 마켓이라는 시장의 변덕을 내가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때, 미스터 마켓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사모으고, 또 미스터 마켓이 기분이 좋을 때, 확 업대가 텐션이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 비중을 줄이는, 주식 비중 줄이는.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려 나갈 때죠. 현금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뭐 은행에 넣어놨다던가, 아니면 뭐 채권을 샀다던가, 아니면 달러를 샀다던가, 아니면 뭐 부동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다, 이런 것들을 좀 빼가지고 주식에 한 65%까지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 60%, 현금 40%였는데, 이제는 주식 비중 65%, 현금 비중 이렇게 또 35% 이렇게 해서 주식 비중을 약간 늘려 나가자라는 측면이 여러분이 현명한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드렸는데요. 사모으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브라질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죠.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 그러면 엄청난 또 인구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남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에서 레키로나주가 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또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11일에, 현재 시간 11일에 브라질 식약 위생감시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레키로나주의 임상 1상과 2상 결과를 비롯해서 최근에 완료한 글로벌 대규모 임상 3상 결과와 이런 브라질발 감마변이 브라질에서 나타나는 감마변이 바이러스예요. 자, 그리고 델타 변이는 인도발이죠. 인도에서 나타난 건 델타 변이. 이런 것들을 전 임상 자료를 함께 제출해서 이거 할만하겠다 그래가지고 브라질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생긴 감마 변이도 때려잡고 인도에서 생긴 델타 변이도 때려잡고, 이렇게 해서 브라질 이 사람들, 시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또 셀트리온이 구조해 주겠다, 이런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을 승인했다라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상당히 지금 이게 호재고, 최근에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엄청난 또 상승이 있었잖아요. 뭐 네. 상한가도 가고, 바로 그 코로나 백신으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코로나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코로나를 치료하는 거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사실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코로나 이 백신이잖아요. 백신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솔직히.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도 백신 접종률이 30% 넘었잖아요. 맞을 사람은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에 총과 그때 백신 나오잖아요. 노바백신 해가지고. 내년 초에 나오면은 그때 가면 이미 우리나라 인구가 50% 이상이 맞았을 텐데, 그러면 그게 그렇게까지 맞을 사람이 있을까? 그럼 차라리 그때는 이제 치료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때도 이 감염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주식을 딱 비교한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그리고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는 백신이 이미 뭐 화이자든 모더나든 뭐 아스트라제네카든 많잖아요, 이미. 근데 여기서 새로 하나 더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큰 파급력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내년에 이제 한다 그래가지고, 내년 초인가? 그래서 이게 그때 가면은 이미 맞을 사람 다 맞았을 텐데, 또 안 맞을 사람 안 맞고, 안 맞을 사람 또 안 맞는다고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이런 상한가 갈 만큼의 호재인가, 나는 이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셀트리온이 나는 더 큰 호재다, 이런 것들이. 또 브라질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브라질 인구 여기 치료제하면 또 엄청난 매출이 더 크지 않을까.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을 외국에 판매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데 이미 외국에서도 백신이 많잖아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그걸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어느 정도 들고, 저는 근데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는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위대한 약품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도 궁금한데요. 하루에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브라질은 엄청납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35,000명 수준으로 매일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35,000명이면 엄청난데요. 그쵸.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가 2,200명대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역대 최고인데, 네. 브라질은 하루에 35,000명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요. 뭐 인구 대비로 봐야 되니까요. 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도 보시면요, 지금 브라질이 3위잖아요. 3위. 3위로 그래가지고 뭐 인도, 미국, 그리고 브라질,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또 상당한 인구도 많고 또 확진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많아요. 누적 사망자가 56만 명에 달합니다. 야, 많이 죽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하루빨리 이 브라질의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셀트리온 주가에 좋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브라질 공급이 이 엄청난 또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질, 그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그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죠. 또 브라질이 또 흥이 많은 국가잖아요. 그 삼바의 나라. 흥이 많다 보니까 이 춤도 추고 하다 보면 혼자 추는 것도 그렇지만 같이 춤을 춘다, 같이 모여서 춤추고,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화에서 코로나 전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마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자꾸 뭐 발생을 하고 있고, 델타 변이도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시장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바로 셀트리온의 사용 승인, 엄청난 호재다. 이제는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최근에 보면 셀트리온 좀 오르긴 했어요. 8월 11일 날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최근에 코스피가 3,200 밑으로 떨어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무려 8월 11일 날 무려 5%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큰 장대 양봉이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상당한,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도 엄청난 상승률이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2% 가량 상승했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좀 빠지긴 했는데, 시장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셀트리온이. 그리고 셀트리온의 최근 추이를 보시면요, 지난 5월 4일부터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100일 정도 동안 보면요,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100일 중에 주가가 가장 높은 고가입니다. 최고가. 보시면 제일 높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3월에는 어느 정도 셀트리온이 그때는 이제 좀 떨어지기 전에는 높긴 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또 4개월 동안 엄청난 역사적인 건 아니지만 3개월 동안 큰 또 좋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근데 3개월 동안 좋았긴 했는데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39만 원대부터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이거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했잖아요. 네. 돌파해가지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약세인데 120일선에서 이거는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반등하는 상당히 또 보기 좋은 골든 크로스의 포지션이 포착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이렇게 좀 어두운 가운데 바이오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죠. 제약 바이오가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또 흐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계가 이렇게 돌듯이 지금 돌아왔는데, 신풍제약도 굉장히 최근에 또 네. 크게 올랐더라고요. 신풍제약, 그러면 또 이것도 코로나에 일가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말라리아 치료제, 모기 말라리아 치료제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급락을 했었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악재가 터지면서 자 하지만 어제 장중에 2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 거래량도 엄청나게 또 밑에 받침이 되고 있고요. 이게 신풍제약도 이제 저점에서 이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거의 뭐 변동성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한 달, 두 달 동안. 근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또 양봉이 나타나고 윗골이 달면서 이 힘들이 꿈틀꿈틀대는 힘들이 좀 어느 정도 감지가 됩니다. 신풍제약도 이제는 반등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 야, 이 SK바이오사이언스 엄청납니다. 근데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엄청나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네. 이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도 꺾고 막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삼성바이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당한 그런 추세 상승의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셀트리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엄청난 라이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력보다도 더 높은 뭔가를 달성을 해내고 있어요. 글로벌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셀트리온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바이오주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가장 좋은 반등세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또 그리고 다른 바이오주들도 역시 같이 업황이 다 같이 좋아지는 양상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브라질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LVMC 홀딩스입니다. LVMC 홀딩스는 신동원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LVMC 홀딩스라는 종목 분석 좀 해주세요. 실적 좋다는데 주가가 너무 안 가네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LVMC 홀딩스 오늘 시가는 3,500원이었고요. 지금은 3,4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동남아 국가와 활발하게 계약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와 계약이 활발한가 봐요. 네, 이게 LVMC 홀딩스가 예전에 종목명이 다른 거였어요. 코라오 홀딩스였거든요. 근데 코라오 뜻이 뭐냐면요. 라오가 라오스, 외국 라오스 있잖아요. 그쪽 라오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런 회사예요. 저도 이 종목을 예전에 주가 쌀 때 굉장히 많이 그 추천을 드렸던 바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거 무려 1년, 2년 전입니다. 1년, 2년 전이라서 지금은 또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저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그때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월봉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때 그러니까 2018년에 제가 이게 다루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이 올랐죠. 이때 저점 대비 3배 올랐어요. 3배.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이제 잘 안 보는 종목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이름을 바꿨어요. 코라오였는데 그래서 이 코라오의 라오스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 속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라오스 내에서 엄청난 신차 판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도, 차이나, 반도 주변국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계약을 맺었던 건 캄보디아 쪽으로 해서 환경부 차관 이쪽 해서 자동차를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쪽으로 자동차를 납품을 한다라는 측면 상당히 또 좋은 호재가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캄보디아 더불어서 미얀마와도 신차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얀마. 그래서 미얀마에도 새로운 자동차들을 꾸준하게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LVMC 홀딩스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에게는 LVMC 홀딩스가 거의 벤츠입니다. 벤츠. 그런 상황으로 뭔가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점들은 굉장히 브랜드 마케팅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고 미얀마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여기 베트남 쪽으로도 지금 자회사 편입도 하고 베트남에서도 활동하고
대한모터스 이쪽으로 자회사 편입을 결정했다 이런 호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브랜드 이미지 구축, 우리나라에서는 뭐 LVMC 뭐 처음 듣는데 거의 이렇게 생각했지만 동남아시아 쪽에 또 인구가 많지 않겠습니까? 인도차이나 그쪽에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인구가 또 엄청나게 많아요. 인구가 많고 또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만 해도 인구가 뭐 2억, 3억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그분들에게 개발도상국, 이제 경제가 성장해서 나가는 그 나라들은 새로운 자동차를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LVMC 홀딩스는 좀 긍정적입니다. 이런 점들이. 자, 그래서 한번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월봉인데요. 네. 이 2013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다가 2018년까지 저점 찍고 2018년에서도 한 3배, 4배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에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 1월에 가장 고점 찍었고 그 뒤로 8개월 동안 약세를 좀 보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8개월간 약세 나타났다 보시면 되고, 동남아 쪽에서는 입지를 다졌어요. 자, 그러면은 수익성은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익성 일단 PBR은 0.81 가량으로 높지 않습니다. 자산 가치는 상당히 또 저평가돼 있고, 또 대주주 오세영 씨와 또 인도차이나 뱅크, 이거 인도차이나 뱅크가 뭐냐면 그거 인도차이나 그 외국의 은행이죠. 은행에서 15%를 갖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 인도차이나 이쪽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얼마나 그 브랜드 가치가 좋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은행에서 믿고 그 15%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납니다. 지분 상황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근데 지금 수익성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이상하게도 수익성이, 매출은 뭐 꾸준하게 나온 편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4년 연속 적자입니다. 4년 연속 적자라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3년 연속 적자.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구축은 잘했는데 뭔가 경영하는 내부 전략이 약간은 좀 뭔가 안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부채는 별로 없고 83%에 자본 유보율 1,400%라서 이런 점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 망한다 이렇게는 보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성장성이 두드러진다거나 이런 종목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목을 지금 약세라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긴 할 거거든요. 반등 나왔을 때 좀 큰 반등이 한번 양봉이 좀 나오면서 그때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 활발하게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수익성이, 경영 내부 전략이 뭔가 좀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동남아 브랜드 가치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했을 때 좀 다시 한번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고려해보는 전략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VMC 홀딩스 지금 동남아 자체에서 브랜드 가치는 좋지만 그렇게 주가가 잘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방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 네. CJ 대한통운 그러면 택배입니다. 택배. 네. 택배 시장이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또 하반기 시장에 더 좋아진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지금 코로나가 2,200명을 넘어섰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코로나가 더 이렇게 활개치면 사람들이 택배를 더 많이 사용하겠죠.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오프라인으로 사는 것보다 결국은 택배를 이용해서 식자재라던가 아니면 물건들을 구매를 하는데, 여기에 CJ 대한통운이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또 영업이익도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7.9% 늘어서 전년 동기보다 늘었고요. 매출액, 2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보다 3.7% 늘었습니다. 뭐 눈에 띄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이 어느 정도 늘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CJ 대한통운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커가지고 컨센서스보다 별로 좋지가 않았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지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물동량이 더 집중이 되면서 물동량이
물건이 움직이는 양, 물건 움직이는 양이 더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또 점유율의 회복까지 점쳐지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근데 CJ 대한통운이 최근에 좀 약간 점유율이 줄어들긴 했어요. 택배 시장에서. 하지만 또 CJ의 택배는 저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서 물동량도 같은 기간 또 뭐 1.3%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긍정적이고 택배 산업 전체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의 하반기 시장 엄청난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배송 물량, 대응 능력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1.4%가량 하락을 했는데 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을 한 시점이고 2월에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2월 대비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만약에 이거 박스권을 유지한다 보면요. 굉장히 또 저점입니다. 이때 만약에 샀다 하면 이때 팔고 나오면 또 돈 벌었겠죠? 이때 샀다 하면 이렇게 팔고. 근데 지금 여기 저점에 가까워졌잖아요. 저는 이런 박스권 전략으로 CJ 대한통운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저점이 됐을 때 사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또 튀어오르는 계속 그걸 반복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 3월에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튀어오르죠. 그 전 고점보다도 훨씬 더 튀어오르는 이런 종목이고 또 CJ예요. CJ. 이 대주주가 CJ입니다. CJ 그러면 또 자금력이 엄청나게 풍부하고 계열사들 관리에 유능한 그런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CJ 대한통운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CJ 대한통운을 살펴봤습니다. 택배시장이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장 여전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1.51%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3,160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82%까지 빠지고 있는데요. 1,034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도 살펴보시면 10시 30분에 개장을 했는데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17%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3,518선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장이 조금씩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